개장 준비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는 평화의 비둘기 얘기입니까? 저는 근데 보고서 너무 해석이 잘 안 돼서 솔직한 말씀으로 이 여러 가지 좀 이제 나왔던 얘기들 문구들을 봤을 때 그냥 시장 달래기 선이라고 네. 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한데 고용과 인플레이션 기준에 이것이 완전히 부합하고 충족할 때까지 금리 인상이나 양적 완화 축소를 고려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 이 정도인데. 저는 한 5가지의 의문스러운 게 이제 떴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굉장히 이 해석이 전문가 또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애매한 이제 그런 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점이지대에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 뭐 소비 이런 쪽은 지금 시류에 맞는 이제 쪽이다 보니까 이제 요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까지는 아니어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5가지 정도의 굉장히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판매 가격 인상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PI는 오르지만 CPI가 따라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주식에는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왜냐하면 생산하는 비용은 많이 드는데 판매하는 가격이 PPI를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가격 전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라면 가격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굳이 얘기를 했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좀 뭐 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딱 그 와닿는 게 좀 한정적이었어. 그러니까 한정적이라보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도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그런 타이트함 이게 예전과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결정적인 친시장적인 발언 이거죠. 쇼치지 마라. 그러니까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 맞춰라 이런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기저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4.2%에서 6.5%까지 좀 높이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친시상적인 그런 이제 전망 이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고 여전히 여전한 비둘기. 네. 문구의 반복인데 네. 뭐 내용은 눈으로 쭉 보시면 지금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중금 뭐 금리도 올랐잖아요. 환율 빠졌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네.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또 연설이 있잖아요. 네. 그 내용 정리한 게 있으니까 영상 그러면. 하나 잠깐 좀 보고 네. 또 추가로 또 해설을 이어볼까요? 또 해보도록 하죠. 예.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The economic fallout has been real and widespread. But with the benefit of perspective, we can say that some of the very worst economic outcomes have been avoided by swift and forceful action from Congress, from across government, and in cities and towns across the country. More people held on to their jobs, more businesses kept their doors open, and more incomes were saved as a result of these swift and forceful policy actions. And while we welcome these positive developments, no one should be complacent. At the Fed, we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economy the support that it needs for as long as it takes. The recovery has progressed more quickly than generally expected, and forecasts from FOMC participants for economic growth this year have been revised up notably since our December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In commenting on the stronger outlook, participants noted progress on vaccinations as well as recent fiscal policy. The economy is a long way from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and it is likely to take some time for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to be achieved. Our forward guidance for the federal funds rate, along with our balance sheet guidance, will ensure that the stance of monetary policy remains highly accommodative as the recovery progresses. Our guidance is outcome-based and ties the path of the federal funds rate and the balance sheet to progress toward reaching our employment and inflation goals. Overall, our interest rate and balance sheet tools are providing powerful support to the economy and will continue to do so. 네. 네. 지금 내용을 보셨지만 자막에 조금 오타가 있어요. 숫자 하나 빠졌는데 연준이 매월 120억 달러가 아니고 1,200억 달러일 그렇죠.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국채 매입이 800억 달러고 모기지 MBS가 400억 달러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계속 사주겠다 이렇게 하고 부양책을 동원했고 백신이 보급되고 있고 뭐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냥 시장이 놀라지 않게끔 하는 정도. 그러니까 오오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이 그래갖고 올라갔어요. 반등을 했는데 뭐 저 이 파월 효과의 그 유통 기한이 얼마나 될까? 네. 그게 이제 문제죠. 딱 그 연설의 뉘앙스에서 느꼈지만 우리가 밥 먹고 밥 한 숟갈만 더 줘 그랬는데 진짜 딱 한 숟갈만 더 주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은 늘 이제 더 많은 것을 좀 원하는 상황인데 일단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는 연준이 좀 상당히 많이 낮춰주겠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어쨌든 좀 뭐 코로나 뭐 이걸로 12월보다는 훨씬 더 많은 높은 그런 좀 이제 예측치보다는 더 높은 이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용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금리 인상이죠. 오늘 많이 또 섰죠. 시장 스티프닝 했고 스티프닝 해줬죠. 그 3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3월에 국채 발행이 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2천억 달러 이상이란 말이에요. 주 초반에 뭐 몇 년물 해갖고 있었는데 월 초반에 근데 아직도 2천억 달러인데 지금 보면은 1,200억 달러. 그러니까 모기지 400억 달러 빼면은 국채는 800억 달러를 사준단 말이에요. 근데 2천억 달러씩 들어오는데 800억 달러는 연준이 사줄 테니 나머지는 시장에서 알아서 해. 그런 딱 그런 뉘앙스인 근데 거죠. 시장에서 네. 그거 누가 사주나? 만약에 안 사준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펀더멘탈한 경제 논리도 있지만 이거는 지금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채권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조금 정의미 사장이 좀 헛갈려 하신다는 게 이해는 돼요. 네. 네. 뭐 이제 저도 오히려 이제 너무 간단하게 보면은 그냥 시장이 원하는 걸 다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뭐 주가가 흔들리고 뭐 이런 거는 별일 아니다. 그냥 장기적으로 주식은 뭐 큰일 없이 그냥 잘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제 제가 행간마다 좀 이렇게 의미를 좀 부여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좀 조금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그냥 강보합 조금 넘어서는 그런 강세가 좀 나올 가능성은 높은데 아무래도 좀 시장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뭐 3월 특히 이제 한 4월 초 정도까지는 어쨌든 3천선을 확고한 지지로 만들려고 하는 몸부림은 계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는 또 잡아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 민감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가 뭐 여행, 소비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시장의 트렌드로 지금 현재 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그 관련된 종목들에 좀 뭘까 좀 뭐 이게 시장을 뭐 이끌어주는 주도주는 못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점이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 뭐 확실한 색깔을 띠는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약간 뭐 경기 민감 소비재, 뭐 필수 소비재, 약간 좀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 다소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쨌든 정리해야 돼요. 네. 너무 빙이 돌아가면 네, 네. 힘드니까. 또 원화 강세, 채권 금리는 좀 올랐고 그러니까는 상승이든 하락이든 좀 제한되면서 좀 강세로 좀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 NC소프트,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이렇게 관련해서 온라인 소비, 오프라인 소비 그리고 반도체 뭐 대표적인 종목 뭐 이렇게 좀 오늘 지켜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집중은 있어요? 집중은 SK 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네. 오케이. 자, 앞으로는 이렇게 준비를 두 가지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크로. 네. 그러니까 크게 하나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미연하고 좀 이따 갔다 올 거잖아요. 그러면 좀 작게 보는 거 하고, 이렇게. 그렇게 늘 준비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늘 그렇게 준비하고 네. 있구나. 이따 보시면 아실 것 그래요? 같은데. 네. 네. 자, FOMC는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거죠. 오늘 진격 앞으로 뭐 뉴욕 증시 반등했으니까 이러기에는 네. 어제 이 나스닥 지수가 우 가다가 이렇게 밀렸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낮게 출발했다가 반등했다가 좀 밀렸죠. 금리는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처음에는 개장 전에는 쭉 오르다가 굉장히 강했었죠. 밀렸어요. FOMC 할 때. ETF 매도 그래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나스닥이 올라가다 밀리고. 그러면은 이 결론은 파월의 그 연준의 효과는 그렇게 장기간 그렇죠. 막 이렇게 시장을 더 막 밀고 막 가는 이런 건 아니. 굉장히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좀 오케이. 드렸던 부분. 자, 그럼 잠깐 또 신민영 아나운서 갔다가 리스트 상위, 관심 기업 리스트 상위 그리고 또 레포트 나온 것들 정리하고 가죠. 네, 두 번째로 이제 조금 좁혀가지고 준비를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
네, 고민 많으실 것 같고요. 네, 배터리 관련주들을 예. 보유하신 분들 예, 한때 그리고- 배터리 뭐 열광적이었죠. 네네. 2차 전지.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폭스바겐의 이슈가 뭐 좋은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이렇게까지 너무 이제 낙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한 이틀 정도의 좀 거친 조정을 좀 뭐 겪었죠. 뭐 LG화학 같은 경우가 이틀 동안 한 11%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고 뭐 실질적으로 이제 상담도 가장 많이 들어온 쪽이 이거를 버텨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딴 거 팔아서라도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으셨던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전저점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2,900선을 두드리는 그런 시점에 좀 이렇게 무너졌었던 그런 시점까지 훼손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이 들고 다만 반등에 대해 본격적인 반등은 좀 관망이 좀 필요하다. 뭐 좀 짧게 보면 2주, 길게 보면 한 달 정도의 관망이나 횡보 그런 구간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신규 매수는 저는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신규 매수의 경우에는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보유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을 좀 기다리는 버티기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물타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둘 중에 하나만 이틀 정도의 어떤 순매수가 나오는 이제 수급이 이제 팔 사람들이 거의 다 팔았다라고 하는 단서가 하나 둘씩 나올 때는 분할 매수를 좀 시작하셔도 될 것 같다. 이게 좀 핵심이 좀 될 것 같고 폭스바겐 향의 매출은 애초부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제 뭐 그 독일 쪽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그 유럽 내에서 뭔가 해결할 거에 대한 움직임이 좀 계속해서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그런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뭐 자체 생산에 좀 필요한 그런 이런 소재, 특히 이제 저는 또 동박 쪽을 좀 굉장히 좀 좋게 좀 보고 있는 이유가 좀 부족 사태가 더욱더 좀 커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동박. 네, 동박이죠. 소재 공급 그 이슈가 더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볼 수 있는 이유는 역시 또 노스볼트가 좀 생산을 또 하고 그리고 지금 속보로 나왔는데 중국의 이제 질리 자동차, 뭐 우리는 질리라고 하는데요. 네. 질리 자동차가 지금 5조 이런 투자를 해서 광저우에 또 짓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소재는 계속해서 좀 달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서 제가 볼 때는 동박, 뭐 전지박, 뭐 일렉포일 다 같은 말입니다. 뭐 이쪽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또 조정도 많이 받았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테슬라도 자체 생산한다고 3년 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외주 생산의 그런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배터리 내재화 말씀이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단기적인 그런 좀 강한 좀 크래시에 대해서 너무 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일정 부분의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좀 제자리에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좀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일진 머티리얼즈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그런 좀 동박 소재 이런 쪽을 좀 집중을 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역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100%가 이제 기준가로 돼서 여기서 이제 상한가를 가면 16만 9천 원이 좀 되는 그림이죠. 뭐 저 개인적으로 좀 브로커로서의 팁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7,600만 주가 전체 이제 주식 순대 네. 그 절반 정도가 거래되는 순간까지는 좀 홀딩을 하고 더 상승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네네. 팁이겠네요. 경험적인 팁입니다. 꼭 그렇진 않지만. 그렇진 않지만 네. 예. 대체적으로 그래 왔다라는 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13만 원에 지금 잔량이 2,800만 주. 그냥 갖다 대놓고 보는 건가요?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산 후에 다시 시장 보겠습니다.